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비용 국가 부담 등을 제시했으며 이해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 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비용 국가 부담 등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텐데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주었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지역 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 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 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엽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 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산 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 집행률을 늘리고 확장 추경도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홍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 명이 출퇴근의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의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른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 재원은 감소하고 법정 의무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경의를 밝혔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 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록 박광론 서른 최고위원,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엽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 임종성, 권미학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 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자산에게 세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임대주택 건설재원에 한 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부채 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규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서체와 축산전 재물을 처리해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 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 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청소원, 방호원 휴게 공간, 개선 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 실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은 총 7조 5,986억 8,400만 원으로 정부 예산 아닌 5조 7,922만 1,900만 원보다 2조 577억 3,6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 국지도 12개 노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저상버스, 전기버스 도입,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 주한미군 평택 지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지원 등이다. 다음은 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통합공정회 개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국지도 98호선 오남, 수동 등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의 효율적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기 개통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상황실에서 안용붕 건설본부장,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시공사 임원 및 현장 소장,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14개 지방도 사업 현장에 대한 재정 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2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적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지도 98호선 오남, 수동, 국지도 57호선 오포, 포곡, 지방도 371호선 적성, 도일, 지방도 329호선, 일죽, 대포 등 14개 사업이다. 다음은 우리 돼지 소비 촉진 행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돈 농가와 관련 업체를 돕기 위한 우리 돼지 소비 촉진 행사를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구내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에스프 발생 이후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해 양돈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도는 매주 2회 이상 북부청사 구내식당을 통해 돼지갈비찜, 제육볶음 등 경기 지역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돼지고기의 안전성, 우수성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시군 주민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법을 교육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비 확대에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취업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7일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1월 6일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도내 유관기관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유순덕 센터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배미원 센터장, 경기 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김영근 관장, 경기 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 박현동 관장,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미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소개가 있었으며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과정 확대, 인적, 물적 자원 공유 및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발굴 등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스마트 도서관 운영 관련 뉴스입니다.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해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이 올해 45개소로 확대된다. 8일도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 도서관은 도내 36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올해 9곳을 추가로 설치 또는 설치할 예정이다. 10월 말 현재 설치된 곳은 고양 주염역, 김포 사우역, 및 구례역, 화성 병점역, 용인 성북역 및 보정동 주민센터, 광주 이마트, 수원 성균관대역 등이며 성남 신흥역은 12월 중 설치를 마무리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스마트 도서관 설치를 위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광주 이마트 스마트 도서관과 용인 성북역 스마트 도서관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됐다. 각 스마트 도서관에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등 4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도서관 회원증을 갖고 있는 도민은 1인당 2권씩 책을 빌려볼 수 있다. 도서관 회원증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총 12억여 원을 투입해 파주 야덕역, 이천 부발역, 광명시청 민원실, 성남시 의료원, 광주시민체육관, 광주문화스포츠센터, 여주이마트, 고양 삼송역, 과천 정부종합청사버스 정류장 등 9개소와 3개소를 추가 공모해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평생학습 바람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사업의 성과 공유회가 8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40개 사업 운영기관 담당자 45명이 참석, 올 한 해 진행된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의 운영 노하우 및 2019년 평생학습 흐름을 공유했다.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은 도내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9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누적된 학습 수혜 인원은 21,488명에 달한다. 학습자들은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환원 활동도 진행, 그 결과 지역 주민 약 7,700명에게 재능 및 교육성 과물을 기부했다. 도는 내년에도 도내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모든 도민의 평생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성과 공유회 외에도 소외계층 대상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 담당자들의 직무 연수도 함께 진행했다. 다음은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관련 뉴스입니다. 교통안전 신기술, 신제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즐기면서 체험해보는 2019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가 8일 오전 10시 고양 킨텍스제이 전시장 7홀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위 부지사,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김진유 김직란 최승환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박명춘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2부장, 신승철 도로교통공단 경기본부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교통안전 박람회는 8에서 9일 이틀간 총 5,500제곱미터 면적의 전시장에 약 100여 개의 기관 및 기업이 300여 개의 부스를 구성, 교통안전 분야의 각종 신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태양광 도로 표시 등 야간 안전 표지 등 안전표지,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보호 펜스 등 도로 안전 시설, 보행자 작동 신호기, LED 바닥 보행 신호 등등 교통신호 등 다양한 전시 코너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아동청소년안전교육학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각종 교통안전 분야 체험 및 시연 프로그램 코너도 마련했다. 아울러 VR 활용 교통사고 예방, 체험교육, 고령자 인지지각 체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3D 교통안전교육, 버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교통안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장도 열린다. 경기도 및 시군, 경찰청, 유관기관 등 주요 기관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1100 구매 상담회를 열어 기관 특성에 맞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 밖에도 이날 개막식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힘써온 유공자 13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화순 행정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박람회가 경기도의 교통안전 문화 수준과 관련 기술, 서비스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경기도가 누구보다